안녕하세요, 김이사입니다. 오늘은 국제결혼 성공 방정식 속성결혼의 정의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요즘에 업체결혼에 대해서 문의가 좀 많네요. 근데 이 속성결혼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아니면 뭐 연애결혼이다 이런 논리 얼마 전에도 한번 얘기했죠. 업체를 통해서 가두리 양식하는 거는 자연산이 아니다. 고로 연애결혼이 아니다. 단지 그냥 소개받아서 결혼하는 거다. 그렇게 따지면 큰 틀에서 보면은 국제결혼은 소개받아서 교제기간을 갖고 그 과정을 내가 어떻게 입히느냐에 따라서 결과도 많이 달라진다. 근데 여기에서 일반적으로 한국 남자들이 고려하지 않는 그런 중요한 포인트를 오늘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이게 사람을 소개한다는 것이 참 어려워요. 근데 이런 게 좀 있어요. 일부 국제결혼 업체들 중에서 좀 클래식하긴 하지만 신랑도 상담을 하고 신부도 상담을 한 다음에 어떤 일정한 과정을 거쳐서 소개를 하는 그런 업체들도 좀 있어요.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이 업체들이 신부를 소개하는 과정에서 트릭을 쓰거나 상대방을 기만하니까 이게 문제인 거지. 일부 업체들은 정상적으로 신부 신상 정보 준비하고 상담 똑바로 하고 그렇게 해서 소개를 하는 그런 케이스가 있죠. 이런 케이스는 대부분 큰 문제 없이 진행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저도 상담을 하다 보면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신부 몇 명 소개시켜주냐 이따위 소리 하는 머저리 같은 신랑들이 아직도 많아요. 신부를 몇 명 소개시켜 주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중요한 거는 한 명이라도 양심껏 제대로 된 여자를 소개시켜주는 게 중요하지. 신부 몇 명 소개시켜주고 이런 건 제가 볼 때 의미가 없어요. 아니 50명을 소개하면 뭐 할 것이며 100명을 소개하면 뭐 할 겁니까? 그 여자가 내가 마음에 안 든다고 하면 그만인 것을. 그래서 저는 뭐 예를 들어서 몇 명 소개시켜주냐 이런 식으로 물어보면 그냥 생각해보고 연락 주셔라 그냥 그러고 그냥 말아버려요. 왜냐면 이런 게 있어요. 저도 예전에 국제결혼 중개업을 할 때 신랑들이 한 명이라도 괜찮은 여자 아니면 소개의 정확도에 좀 의미를 두고 괜찮은 소개를 받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결혼 쉽게 하고 또 결과들도 괜찮아요. 근데 첫마디가 여기는 여자 몇 명 보여줘요? 나는 여자 많이 보고 싶은데 저는 그러면 저희는 그런 업체 아니니까 뭐 생각해보시고 이런 방식으로 하는데 아는 사람 내지는 저희가 소개할 수 있는 수준에서 신상정보 제공이 되는 여성으로 이 정도 선에서 소개합니다. 뭐 이 정도 얘기하고 말거든요. 저는 예전에 업체 할 때도 한 10명 가지고도 다 결혼시켰어요. 신부를 만들어 놓고 신랑을 끼워 맞추는 방식으로 했기 때문에 뭐 대체적으로 신부가 문제 없으면 신랑들도 문제 없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솔직히 많이는 하지 못했지만 한국에서 정착하는 비율은 높았죠. 사실은 이거예요. 업체들 중에 보면 신부를 어느 정도 만들어 놓고 소개하는 업체들이 종종 있거든요. 근데 그 정도 하려면 업체들도 신부한테 투자를 좀 해야 돼요. 근데 뭐 알지도 못하는 여자를 데려다가 상담도 없이 그냥 사진만 보여주고 이 여자 마음에 들어요? 결혼하실래요? 그런 업체가 뭐 어느 정도나 뭐 실력이 있고 또 신랑을 위해 줄까요? 그거 신생 업체들이나 그렇게 하는 거고 좀 연륜 좀 있고 오래된 업체들은 신부가 파혼하면 어쩌고 저쩌고 뭐 신부가 한국에서 도망가면 어쩌고 저쩌고 이런 얘기 하는데 그거 의미 없어요. 제가 솔직하게 얘기해 드리는 겁니다. 그냥 처음에 결혼할 만한 여자 또 내가 현실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수준에서 눈에 딱 떨어지는 여자 이런 여자 만나시면 8, 90%는 문제 없어요. 그리고 1, 20% 문제 있더라도 업체가 재추진 규정을 어떻게 계약서에 명시를 하는지 이 부분 명확하게 아시고 진행을 하세요. 양심적인 업체는 대부분 재추진 비용이 저렴합니다. 그게 신부가 문제가 있든 신랑이 문제가 있든 어떤 식으로든 신랑한테는 피해가 있기 마련이기 때문에 양심적인 업체를 찾으시려면 이 재추진 규정을 보세요. 결혼이 무조건 한 번에 끝나는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재추진 규정을 꼭 보시고 하셔야 되고 이 속성결혼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신랑들이 자신들이 원해서 하는 그런 측면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업체에서 이 정도 수준이면 괜찮은 여성이다 하고 추천을 대부분 하거든요. 근데 그 여성들은 마음에 안 들거나 아니면 관심조차 안 두는 그러면서 다른 여자만 또 없냐 그러면 업체 입장에서는 두 가지 선택
선택을 해야 돼요. 하나는 신부 이제 없으니까 이번에 그냥 가셨다가 다음에 오셔라 그렇게 하거나, 아니면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여자를 현지 마담에게 공수받아서 소개하는 방법밖에 없겠죠. 그러면 업체가 무리수를 두거나 아니면 한국 신랑이 무리수를 두거나 그런 경우가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업체도 본의 아니게 실수를 하기도 하고 신랑들도 본의 아니게 실수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속성결혼이 문제가 많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보통 계약을 하고 한 달 정도 웨이팅 타임을 갖고 정상적으로 소개받거나, 아니면 베트남 현지에 와서 신부 만나보고 처갓집 인사드리고 결혼 허락 떨어지면 계약하는 거나, 뭐 이런 방식들이 제일 안정적이라고 말씀을 드려도, 이런 어떤 시스템적인 측면은 생각 안 하고 본인이 본인 뜻대로 좌지우지하고 급하게 결정하고 나서 문제가 생겼으면 속성결혼이 문제다 이런 논리를 많이 하는데, 사실은 한국 남자가 똑똑하고 자기가 현명하게 처신을 하면 업체에 휘둘릴 이유도 없고, 이게 속성결혼이네 아니네, 이게 연애결혼이네 아니네 이런 걸로 따질 이유가 없어요. 왜냐면 국제결혼 업체를 통해서 결혼하는 결혼은 대부분 프로세스가 거의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업체가 얼마나 양심적으로 신부 검증을 해주고 그 검증된 추천 여성 위주로 내가 진행을 할 것이냐 아니냐, 이걸 또 신랑이 현명하게 선택하는 측면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이런 얘기를 해봤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